김지석, 26살. 한국대학교 경영학과 4학년입니다. 취업 준비 중이죠. 여기는 K모터스, 우리나라 대표적인 자동차 부품 회사입니다. 지속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회사이기도 해요. 그런데 ESG팀?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E는 환경, S는 사회, G는 지배구조의 약자입니다. 따라서 ESG란 기업이 단기적인 경제적 이익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가능한 경영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세 가지 핵심 요소인 것이죠. 예를 들어볼까요? E. 환경 영역에서 기업은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S. 사회 영역에서는 근로환경을 개선하거나 지역사회에 소외된 이웃을 돕는 활동을 할 수 있고요. G. 지배구조 영역에서는 경영진의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이사회를 구성하거나 대주주의 과도한 경영권 행사를 막기 위한 소액주주 보호 활동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ESG 담당자는 구체적으로 뭘 해야 하는 거냐고요? 기업의 ESG팀 실무자가 하는 일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기업의 ESG 성과를 외부에 공시하는 것. 둘째, 기업의 ESG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죠. ESG 공시란 기업이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활동과 성과를 외부에 공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무팀이 재무제표나 감사보고서 등 사업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성과를 공시하는 것처럼 ESG팀은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성 성과를 공시하는 것이죠. 각 요소별 대표적인 지표들도 알아볼까요? 환경 지표로는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많이 배출했는지 나타내는 탄소 배출량,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사용 비율, 총 에너지 사용량, 물 재사용 비율, 총 물 사용량 등이 있습니다. 사회 지표로는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일하고 있는지 나타내는 직원 다양성,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알 수 있는 산업재해 발생률, 안전교육 이수율, 사내 복지 수준을 나타내는 직원 만족도, 복지 프로그램 참여율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배구조 지표로는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 유무, 주주총회 투표율, 경영진 보상의 투명성을 알 수 있는 경영진 보상 구조, 정기적인 ESG 보고서, 즉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행 여부 등이 있습니다. 해외는 물론 국내의 많은 기업들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자발적으로 발행하고 있는데요. 이는 글로벌 시장, 투자자, 평가기관 등 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유럽연합은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지침인 CSRD를 도입해 EU 기업은 물론 EU에 영향을 주는 외국 기업들에게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EU뿐만이 아닙니다. 2024년 3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기후 공시 규칙 최종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일본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는 2024년 3월 ESG 공시 기준 초안을 공개했죠. 이에 한국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 또한 2024년 4월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초안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ESG 공시를 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에서 사업을 하기가 어려워진 것이죠. 아직 지속가능성 공시가 의무화되지 않은 국내에서도 ESG 공시가 중요해진 이유입니다. ESG 전략 수립이란 환경, 사회, 지배구조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 계획을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이 속한 산업이 준수해야 하는 외부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 부품 기업의 ESG 담당자라면 공장 근로자들을 위한 안전규칙이나 부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 배출량에 대한 규제 트렌드를 파악해야겠죠. 플라스틱을 다루는 화학기업의 ESG 담당자라면 환경과 인체에 나쁜 영향을 주는 화학물질인 PFAS, 즉 과부라 화합물 관련 규제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에 대비해야 합니다. IT 기업의 ESG 담당자라면 최근 특히 유럽에서 중요하게 보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제, 인공지능에 대한 글로벌 윤리 규정 트렌드를 파악하고 국내외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ESG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각 ESG 영역에서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재무적 성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중대성 평가라고 하죠.
결국 중대성 평가의 목적은 주주, 고객, 정부,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ESG 이슈를 선별하여 이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장기적인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것에 있습니다. 다시 취업준비생 지속이에게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속은 K모터스 ESG 담당자가 되기 위해 무엇을 공부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지속가능성 보고서입니다. K모터스는 유럽 수출 기업으로 매년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하고 있죠. 보고서를 보면 K모터스의 중대성 이슈는 무엇인지, K모터스가 지속가능 경영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부하고 있는 지속이. 그럼 지속가능성 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기업마다 차이는 있지만 지속가능성 보고서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포함한 기업 개요, 중대성 평가 및 지속가능성 이슈 설명, 환경, 사회, 지배구조 등 ESG 요소별 성과, 보고서 작성에 적용된 프레임워크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인증 등 제3자 기관의 검증 및 인증서 등으로 구성됩니다. K모터스의 중대성 이슈는 뭘까요?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사용 관리, 제품 순환성, 공급망 지속가능성 관리, 제품 안전 및 품질 등이 선정돼 있네요. 기후변화 대응 쪽을 살펴보니 2045년 공급망 전체의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한다고 명시해 놓았네요. 공급망 전체의 탄소 중립이란 부품 제조를 위해 원자재를 납품받는 협력사들의 탄소 배출량도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K모터스의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 열심히 공부한 지속. 오늘은 드디어 면접날입니다. 역시 취준생들이 가고 싶어하는 기업 1위답네요. K모터스 만만치 않습니다. 드디어 우리 지속이 차례네요. 어디 한번 들어볼까요? K모터스의 지속가능성 보고서와 동종업계의 시황을 분석해볼 때 현재 자동차 부품 기업 최대 이슈는 공급망 관리입니다. 최근 저희 주 고객인 유럽 시장에서 요구하는 것은 제품의 생산에서 폐기까지 전체 제품 수명 주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관리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협력업체들의 협조가 필수적이죠. 따라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협력업체와 배출량 관리를 위한 계약서도 다시 쓰고 IT 솔루션도 도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지석, K모터스 ESG팀 신입사원으로 합격! 지속이가 실무자로서 어떻게 ESG 업무를 수행하는지 2부에서도 지켜봐주세요.